노래방 문이 열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로 들어선 여자는 바로 제 작은 엄마였습니다. 어머, 이 오빠 허벅지 봐. 침대에서 힘 꽤나 쓰겠는데?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는지, 왜 그날 그곳에서 만나야 했는지,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재회 이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최태호, 올해 30입니다. 안산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2년 전 아내의 불륜을 알고 이혼한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배달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상하게도 밤마다 도로 위를 달릴 때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주는 것 같았죠. 젖은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문득 1년 전 작은아버지 장례식이 떠올랐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작은엄마 보라가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죠. 그때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암으로 2년이나 투병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로는 작은엄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도 혼자 계시기 힘들겠다며 걱정했지만 누구도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작은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배달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유를 달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리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제 자신이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라이더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죠. 배달팀 동료인 범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범진이는 저랑 동갑인데 술 먹고 노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수다쟁이입니다. 과장도 심하고 허세도 좀 부리지만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야, 너희들 안산 중앙동 쪽 알지? 범진이가 취기가 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제 거기 노래방 갔다 왔는데 진짜 죽여주는 도우미 만났어. 목소리도 좋고 몸매도 육덕진 게 아주 그냥 끝내주더라고. 범진이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하는 허풍이려니 했어요. 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좀 보여봐. 누군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증거? 얼마든지 있지. 범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 봐봐. 죽이지 않냐? 동료들이 우르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화면 속 여자는 바로 작은엄마 보라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살짝 미소 짓는 모습.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야, 태호야, 왜 그래? 놀랐어? 범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겠지.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맞다는 걸요. 범진아, 그 노래방 어디라고 했지? 왜 너도 가보고 싶어? 홈런 노래방이라고 중앙동 먹자골목 쪽에 있어. 저는 노래방 위치를 핸드폰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작은 엄마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헬멧을 썼어요. 헬멧끈을 조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앙동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쉽게 출발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작은 엄마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죠. 홈런 노래방 앞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혹시 찾는 아가씨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름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 단발머리에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몸매가 육덕지고 특히 엉덩이랑 허벅지가 탄탄한. 아, 윤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윤경이는 손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정말로 찾는 아가씨 맞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말이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3번 방으로 가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3번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래방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작은 엄마 보라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화장이 더 진했고 섹시한 보라색 정장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죠. 어머, 진상 할아버지 손님 만나서 맥주 10캔 먹고 오는 길인데 이번엔 완전 연계네. 작은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분은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술 기운이 잔뜩 올라 있는 듯 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실래요? 리모컨을 들며 미소 짓는 작은 엄마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왜 그래? 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가씨로 바꿔드려요? 작은 엄마가 살짝 토라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노래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다가 가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작은 엄마가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어둑한 조명 아래서 작은 엄마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작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참아왔던 외로움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작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오빠.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고 작은 엄마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모컨으로 볼륨이 낮아졌고 조명이 한 단계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작은 엄마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가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떼어냈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설마, 태호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작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엄마, 입 닥쳐. 작은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뒤쫓았습니다. 카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엄마가 길을 따라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잠깐만요. 달려가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작은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작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복판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다고요. 일어나.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 지나가던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작은 엄마는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서 이런 짓을 했어?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더 이상해져. 제발 부탁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작은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밤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결국 작은 엄마가 어느 술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자. 취할 때까지 마시고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자.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술집은 한적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작은 엄마가 소주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작은 엄마, 천천히 드세요. 시끄럽고 너도 마셔. 명령하듯 말하며 제 잔에도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도 말없이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술만 마시다가 작은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궁금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해야겠어. 내가 오늘 이런 짓을 한 이상 알 권리는 있으니까. 작은 엄마가 빈 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내 작은아버지가 암 선고 받았을 때가 3년 전이야. 그때부터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지. 처음엔 괜찮았어. 저축도 있었고 보험도 있었으니까. 자네 소주를 또 따르며 계속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게 돈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알아?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1년 만에 저축이 다 바닥났어. 보험금도 다 떨어졌고 결국 집도 팔았지.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고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결국엔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어. 월세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었지. 소주잔을 또 비우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 일했어.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월세 내기도 빠듯하더라. 그 다음엔 마트 계산원 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 그런데 왜? 돈이 안 됐어. 아무리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매달 독촉 전화만 왔지. 그러다가 친한 언니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어. 노래방 도우미가 돈을 꽤 번다는 걸. 작은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독촉장이 쌓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작은 엄마, 살려고 선택했어. 그게 다야.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내가 뭘 미안해 하는데?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 있어요. 가족인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이 나이에 과부된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라고? 작은 엄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괜히 안 좋은 말이나 돌지 차라리 혼자 버티는 게 나아.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한 병 더 시켰어요. 그런데 태호야. 네. 너는 노래방에 왜 온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 때부터요. 뭐? 장례식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작은 엄마가 좋았어요. 미쳤구나, 진짜. 작은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너보다 11살이나 많아. 게다가 다른 가족들이 알면 어쩌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1년 동안 계속 참았는데 동료가 작은 엄마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됐지? 집에 가. 작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뭐? 그냥 좋아한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작은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호야, 세상은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알지? 알아요. 그럼 됐어. 오늘 일은 잊어. 나도 잊을게. 그렇게 말하고 술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시간도 너무 늦었고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엄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조용히 따라와. 그렇게 우린 원룸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계단도 삐걱거렸어요. 여기야, 이제 가. 작은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네. 커피 한 잔만 하고 갈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작은 엄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커피를 끓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죠. 작은 엄마가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보니까 너 진짜 크더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작은 엄마. 쉿. 아무 말하지 마. 작은 엄마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엄마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태호야,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2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작은 엄마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작은 엄마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추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작은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설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엄마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맨살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작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냥 오늘 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작은 엄마가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작은 엄마의 따뜻함, 부드러운 피부, 가쁜 숨소리, 그리고 떨리는 몸. 모든 게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태호야. 작은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쉰 듯한 목소리였어요. 네, 작은 엄마. 그냥 보라라고 불러줘. 보라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모든 경계가 사라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작은 엄마가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렇게 평온한 표정의 작은 엄마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가끔 작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도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엄마는 노래방 스케줄을 점점 줄여나갔어요. 대신 낮에는 카페 일을 알아보고 미용실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밤에 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배달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위험한 야간 콜을 줄이고 저녁 시간을 비워두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간에 작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나눠 먹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엔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작은 엄마가 팔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작은 엄마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작은 엄마도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주며 꼭 잡았어요. 배달이 끝나면 작은 엄마 원룸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좁은 계단을 함께 올라가서 문 앞에서 짧은 키스를 나누고 헤어지곤 했죠. 오늘도 조심해서 가. 네, 작은 엄마도 푹 쉬세요. 언제까지 작은 엄마라고 부를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보라라고 불러. 네, 보라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동료들도 눈치챘는지 물어봤죠. 야, 태호야, 요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보라 씨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이젠 가끔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곤 했습니다. 태호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보라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에이, 그런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예요. 보라 씨 손맛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보라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물론 늘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고 가족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보라 씨와 함께 동네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다음 주에 카페 면접 보러 가는데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잘 될 거예요. 보라 씨 성격이면 어디 가도 잘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보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모습이었죠.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보라 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보라 씨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보기 물건들,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가까이 서 있는 저와 보라 씨,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어머니.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어머니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설명은 집에서 들을게. 동서도 같이 가시죠. 명령이었습니다. 보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장보기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저와 보라 씨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설명해봐. 지금 내가 본 게 뭐였는지.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작은 엄마 좋아해요. 사랑해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작은 엄마야. 너보다 11살이나 많고.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보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떠날게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일어나서 보라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작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태호야, 그만해. 보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보라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1년 동안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태호가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다 받아들일 거예요.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야? 결혼할 거예요. 작은 엄마랑.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호야, 그건 진심이에요. 저 진심이에요, 보라 씨.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각오가 된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는 해? 알아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친척들 눈총,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견딜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라 씨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어때요? 정말 태호랑 평생을 함께할 각오가 됐어요? 보라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 앞에서 저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어머니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최소한 1년은 기다려. 그동안 정말 서로한테 진심인지 세상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후에도 변함없으면 그땐 내가 인정할게.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절대로 보라 씨한테 상처 주지 마.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저와 보라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보라 씨는 노래방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낮에는 카페 일을 시작했고 저녁엔 동네 미용실에서 청소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떳떳한 일이었어요. 저도 야간 콜을 대폭 줄였습니다. 정시에 일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함께할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동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만나서 미래를 계획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상한 소문도 돌았지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진심인가 봐. 나이 차이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 1년이 지났어. 그동안 지켜봤는데 너 진심이구나.
네, 엄마. 보라 씨한테 평생 잘해줘. 상처 주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네,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우린 낡은 1층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작은엄마, 아니, 이제는 보라가 함께요.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배달 전문 가게예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보라 씨도 함께 일하면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랑 함께니까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온의 배달 전문. 소박하지만 우리만의 시작이었어요. 보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있을 거고. 알아요. 하지만 우리 숨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 숨지 않기로 했지. 보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금기는 욕망으로 깨지지만 사랑은 책임으로 지켜지는 거더군요. 우리는 숨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떳떳하게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사랑이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책임이라는 거요. 세상은 때로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수군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떳떳한가, 진심인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진심을 숨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한 사람을 평생 책임지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